코인 왕자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하고 테더 도미넌스 두 가지를 다 한번 볼게요. 왜 그러냐면 너무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단기 형태로만 최근에는 많이 좀 따져봤는데 전체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이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작년과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이제 뭐가 됐냐면 일단 먼저 비트부터 본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추세가 좀 깨지고 나서 얘가 붕괴되고 나서 이제 반등 제한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전체 월봉으로 봤을 때 바닥을 다져주는 거는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추세 상승도 막혀 있어요. 상승이 이번에 바닥이 뭐 한 이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 여기에서 지금 갭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비트코인이 계속 횡보를 준다 그러면 뭐 상단까지 점점 가격이 이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제한을 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월봉으로 놓고 보면 우리 기존에 이제 검토했던 것처럼 비트가 이제 하방을 지켜주는 자리가 지금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지금 여기에 갇혀 있어요, 비트는. 상단을 뚫어서 세게 가줄 수 있는 힘도 많이 없고, 그 다음에 하단을 깨자니 바로 밑에 오면 또 지지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이거 혼란스럽습니다. 사실 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결과를 좀 뚜렷하게 낸다기보다는 현 위치에 갇혀서 상승도 크게 못하고 무너지지도 않는 이런 관점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비트코인의 팩트예요. 전체로 보면은 이게 다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좀 상단도 제한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나타나고 있다는 게 이제 팩트고, 테더 도미넌스로 가서 테더를 보게 되면 이번에 뭐 일봉으로 보았을 때 19일이 되거든요. 19일 날 단기 흐름은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무너졌다가 조정받고 다시 무너지면서 코인들 흐름이 좋았고 잘 올라갔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오케이,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테더 도미넌스도 지금 전체 월봉으로 보게 되면 어, 잘 올라갔죠. 그죠? 옛날부터 2017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어쨌든 올라가고 있죠. 비트코인도 어때요?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비트가 올라가고 있으면 테더 도미넌스는 떨어져야 정상인데 이게 테더 도미넌스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비트 올라갈 때 얘 올라갈 수 있고요. 비트 올라갈 때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관점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비트가 상승하고 있을 때 테더 도미넌스가 하락하게 되면 이게 정상 시장입니다. 정상. 괜찮다고요, 시장이. 예, 원래 이렇게 흘러간다. 근데 비트 상승하는데 테더 도미넌스도 같이 상승하는 거는 이게 경계형 상승이거든요. 경계. 그러니까 사고 싶기는 한데 뭔가 좀 불안하다. 비트코인만 보면 사고 싶고 테더 도미넌스랑 같이 검토해 보면 좀 불안하다. 그래서 지금 같은 패턴은 전체 자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비트를 매수하고 있고요. 방어 자금으로 테더를 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흐름은.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결국 테더가 과거부터 현 시점까지 이렇게 꺾여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그림은 비트 올라갈 때 테더가 계속 이렇게 빠져야 되는 구조인 거거든요. 근데 그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미 자금이 많이 대기 중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큰 자금이 계속해서 모여지고 있다, 이쪽으로. 비트를 사고 싶은데 좀 애매하다 이거예요, 위치가. 그렇다고 알트를 사자니 알트에는 관심이 없고, 테더를 보자니까 테더 쪽에는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왜 시장 안 좋으면 달러 사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개념이. 그래서 일단 이쪽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안전자산으로 수급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전체 돌파가 과연 나타날 거냐. 그러니까 현재 지점에서는 비트코인하고 테더 도미가 만나는 구간이 있는데 뭐냐면 극과 극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비트도 최하단선에 와 있고요. 테더로 치면은 최상단선에 와 있어요. 헤더 도미가 뚫리지도 않았고요. 비트가 뚫리지도 않았어요. 밑에 안 깨졌고 얘는 위에가 안 깨졌죠.
그런데 이제 어느 한쪽이 깨져버리게 되면 만약에 뭐 비트가 깨진다. 그럼 얘가 이제 뚫리는 개념이 되는 거고 이번 시장이. 근데 이게 9년 만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괜찮거든요, 시장이. 괜찮은데 테더 도미넌스를 보게 되면 현재 돌아가고 있는 비트코인의 흐름을 파악을 해볼 수 있으니까 수급이 몰리지 않는 것도 대략 가능할 수 있다. 왜 이렇게 비트코인한테 수급이 최근에 안 들어오고 있고 왜 못 올라가고 있으며 대형 코인하고 이렇게 비실하냐.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테더 도미도 한몫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안전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9년 만에 돌파되는 거는 뭐에 대한 돌파냐면 확률 값이에요. 확률 값. 기존에는 70이 맥스였거든요. 기존 계속 상승 만들어주고 고점 만들어주고 이런 자리, 고점 만들어준 자리가 계속 70이 맥스였습니다. 왜? 다 여기 맞고 계속 70이었거든. 근데 만약에 이번에 뚫리잖아요. 범위가 85 이상으로 증가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테더 도미넌스 하나만 딸랑 보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시장이. 여기 혹시 뚫리는 거 아닌가? 왜 그러냐면 차트상으로도 봤을 때 이번에 월봉 돌파가 만들어졌거든요. 그죠? 돌파 이후에 2달 동안 눌림 자리를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다시 비트코인 하단을 리테스트 할 수 있어요. 다시 내려갔다가 깨질지 말지 거기서 어떻게 될지 한번 시도가 다시 한번 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일봉에서 봤을 때는 이번 하락 구간이 무너져야 됩니다. 결국 일봉상에 여기로 보게 되면 그죠? 이번에 그 작년 11월 17일인데 이때 돌파가 됐어요. 그러니까 17일 날 코인들이 다 무너진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돌파가 돼주면서 동시에 어떻게 코인들이 이탈이 됐던 겁니다. 근데 여기 돌파 이후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아직 붕괴가 없어요. 단기 붕괴 형태나 뭐 하락 포지션은 나타나는데 지금 당장에 깨진 게 있냐 11월 이후로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테더 도미넌스가 이 하단부를 망가뜨려 줘야 됩니다. 여기를 만약에 깨버리게 되면은 그나마 비트코인이 아까 봤었던 지금 추세 때문에 상단 막혀 있었잖아요. 이거 한번 뚫리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가 깨져야 됩니다. 자, 다시 이제 현재 테더를 보게 되면 6일이죠. 6일 날 최저점이었고 그러면 얘를 다시 비트코인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6일 자리니까 2번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돌파를 못 해줬잖아요. 왜? 추세상 여기가 상단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추세 선거였을 때가 이렇게 지금 계속 몇 주째 못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테더가 그 자리를 붕괴시킨다 그러면 얘가 뚫릴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자리는 지금 전체로 보면 뭔가 불안한 부분도 있고 테더 도미넌스만 보면은 비트코인 이러다 붕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불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다시 무너지면 좀 가능성이 있고 일단 주봉에서도 보면 아직까지 횡보를 잘해주고 있어요. 그죠? 끝까지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테더 도미넌스가 끝까지 버틴다고 해봐야 아직 시간은 없는데 일단 문제가 뭐냐면 추세 붕괴가 한번 이루어졌어요. 이번에 작년 10월 달부터 저점 찍고 올라가 주면서 괜찮았는데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12월 말일에 붕괴가 됐습니다. 그럼 일단 추세는 끊어졌으니까 상승은 제한적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 시점에 통해서 테더 도미넌스도 이 상단을 뚫고 올라가 주면 안 되겠죠? 큰일 나겠죠? 그러면 일단 비트도 최근에 깨져서 내려왔고 테더도 내려왔으니까 누가 먼저 여기를 비트 입장에서는 천장이 뚫어줘야 되고 테더 입장에서는 여기가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누가 먼저 깨주고 돌파하냐에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이 지금 비트코인 쪽이 활성화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테더 도미넌스가 저항을 먼저 뚫던지 비트가 저항을 먼저 뚫던지 뭔가 싸움이 이루어져야 나올 수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비트코인이 뭐 저점 오면은 다시 한번 뭐 사보는 이런 전략은 좋지만 상단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남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테더 도미넌스는 하단이 좀 깨져야 우리 현물 시장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으로 계속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오늘 내용이 좀 무겁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어떻게 보자는 거냐, 어떻게 보자는 거냐가 아니고 누가 먼저 반응을 하는지 지켜보자는 거예요. 반응. 이거에 따라서 알트코인들도 형태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사실 알트코인들이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비트가 못 가고 있을 때 알트가 터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이 상태로라면 테더도 뭐 뚫은 게 없고 비트도 계속 막혀 있으니까 뭐 둘 다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방향이. 그러니까 이제 반응을 먼저 봐야 돼요. 어느 쪽이 먼저 뚫리고 깨지는지를. 근데 그 사이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들은 계속 회전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크게 못 가도 되니까 이 정도 라인에서 자리만 지켜줘도 괜찮다. 테더 도미가 됐든 비트가 됐든. 왜냐면 알트코인들이 좀 슈팅을 주기 위한 일종의 좀 방향성으로도 읽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 전반적으로 참고하셔서 알트코인, 지금 얘기하는 것도 결국에는 알트코인에 포커스를 두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비트와 테더 때문에 알트를 뭐 정리할지 말지 그런 고민보다는 역방향으로 어떻게 공략해 나갈지를 검토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